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9일 오후 5시입니다. 심평 변호사는 한국헌법학회장 출신이시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지내신 65세의 아주 저명한 법률가인데 오늘 아주 점잖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라고 뽑힌 게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거짓이라도 당대표를 사퇴하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옳은 일이다라는 요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면 초과의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성접대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문란의 혐의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난 27일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가세연은 성상납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간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 답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나 이준석 대표는 이에 관해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가세연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고 뛰쳐나온 중앙선대위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서둘러 발표한다. 이런 대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가세연 폭로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제쳐두고 폭로의 기반이 되는 사실은 대체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은 국민의힘과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가세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가세연은 무고로 고소하여 진흙탕 법적 공방의 장으로 유도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사퇴하지 않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가능한 적게 손상시키며 연명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러나 2달여밖에 남지 않는 대선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큰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낡고 오염된 정치판을 개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남겨놓은 위대한 레거시는 극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 같다. 이런 결과를 감수하고라도 치사하고 무책임하게 법적 공방에 매달릴 건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세연 폭로가 거짓일지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 변호사는 이어서 지금 진보 매체도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 공세를 피우고 있다. 또 진보의 페미니즘을 활발하게 주장해온 여성단체,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 모두 성매매나 성접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 의도된 침묵은 이 대표에 대한 호의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부호를 하나 던지고 있는 지적입니다. 지금 진보 매체도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다. 희한하죠, 정말. 국민의힘 대표를 살리기 위해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가세연에 대해서. 또 이 대표를 싫어한다고 알려진 페미니스트들도 어떻게 된 건지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큰 의문을 던진 다음에 심평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나. 이 대표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동안의 처신에 대해 이렇게나 큰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깨끗이 사퇴함이 옳다.
당장은 아쉽고 불안해도 이렇게 솔직하고 신속한 결말을 지어야 그에게 정치적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그가 진퇴의 모습,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병들고 부패한 한국 정치판을 개혁하려는 그의 등장과 개혁이 남긴 창대한 유산을 보존할 수 있다. 제2, 제3의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다. 품은 남아 이준석의 호연한 기백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썼고, 여기서 던지는 이 질문은 이준석의 정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재명 측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준석을 옹호하고 나온다 이겁니다. 만약 그런 보도가 이준석이 아니고 예컨대 윤석열 후보야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 금방 어떤 캠프 핵심 인물에 그런 혐의가 씌워졌다면은 민주당이 지금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준석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 옹호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 시사하는 바가 이준석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왔느냐? 윤석열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좌파 진영, 특히 이재명 캠프로서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가세연이라는 데서 이런 폭로를 하니까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파가 아니라 좌파,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준석 옹호에 나섰다. 그렇다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다.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나? 이미 저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준석의 최근 한 달 동안의 행동은 사실상 윤석열 낙선 운동으로 봐야 됩니다. 윤석열 낙선 운동을 이제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윤석열 낙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시덥지 않는 글을 쓰면은 정치 기자들이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막 퍼뜨렸습니다. 특히 윤핵관이라는 아주 못된 말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계속 김종인, 이준석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다라고 했더니 조선일보까지 나와가지고 그 윤핵관이 누구냐 해가지고 윤핵관을 한번 알아내겠다고 기자가 아니라 흥신소처럼 이준석이 가리키는 윤핵관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서대했습니다. 아니 윤핵관이 뭐 역적입니까? 당연히 캠프 전체가 윤핵관이 되어야죠. 윤석열 핵심 관계자가 되어야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윤핵관이 마치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거니까 정치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덤벼들었던 겁니다. 참 하이에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옆에 붙은 사람이 하이에나가 아니고 바로 이게 이준석이라는 자가 하이에나입니다. 이제 이준석의 정체는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준석. 그러니까 물러나야 된다는, 점잖은 이야기입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적군의 도움을 받는 장수가 어찌 아군의 장수로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겠나? 심평 변호사의 아주 점잖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